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Semantics Aware Dataset Discovery from Data Lakes with Contextualized Column-Based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는 줄여서 STARM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보겠습니다. VLDB 2023년도에 게재됐던 논문이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을 진짜 근데 제목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으시죠. 저 목을 쭉 적어놨는데 제목에서 이 논문의 내용이 뭔지 다 들어봤어요. 맞습니다. 르네 밀러 교수님이 논문을 잘 쓰시는 분이야. 음, 저 교수님. 이미 제목이 나는 뭘 발표할지 다 알겠는데. 그러면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논문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데이터셋 디스커버리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작은 데이터셋이 아니라 데이터 레이크라는 이제 굉장히 방대한 양의 테이블이 들어있는 데이터 레이크에서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셋을 빠르게 찾는 것이 목표이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 레이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테이블의 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메타데이터 관리도 좀 부실하게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서치만으로는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테이블을 쉽게 정확하게 찾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셋 디스커버리의 이제 하위 태스크로 두 가지가 이 논문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조인어블 테이블 서치,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유니온어블 테이블 서치입니다. 그래서 조인어블 테이블 서치는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테이블에 추가로 열을 추가하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고, 유니온어블 테이블 서치는 행을 추가하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두 개의 태스크가 있고 이 논문에서는 이 둘 중에서 이 유니오너블 테이블 서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로 이제 아주 간단한 예시인데 테이블 A라는 쿼리 테이블이 있을 때 테이블 B와 테이블 C를 데이터 레이크에서 가져왔다고 치면 이 테이블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동 수단으로 어디에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테이블 C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A랑 똑같이 이렇게 데이트나 로케이션 같은 이 테이블 A에서의 어떤 이어와 데스티네이션에 대응되는 열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의미상으로 테이블 C는 어떤 새가 발견된 연도나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잠시만요. 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테이블 C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새에 관련된 테이블이기 때문에 사실상 테이블 A와는 유니온할 수 없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테이블 B와 같은 실제로 동일한 문맥상 동일한 정보를 담고 있는 테이블의 경우만 유니온 가능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래다가 행으로 이어 붙이는 작업을 테이블 유니온 서치라고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도 이 테이블 유니온 서치를 수행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논문의 경우에는 어, 데이터 레이크에서 어떤 단순히 그 열에 담겨 있는 정보들만을 가지고 매칭되는 또 다른 열을 가진 테이블을 찾는 방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열들이 독립적으로 취급된다는 단점,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예시에서처럼 이 테이블 C의 경우에도 데이트나 로케이션 열만 보면 이게 테이블 A에 있는 데스티네이션과 이어라는 열과 문맥상 문맥이 아니라 그냥 열만 봤을 때는 비슷하기 때문에 유니온 가능한 것으로 이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 베이스의 접근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문맥적인 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를 고려해서 이
열들의 어떤 의미를 담은 벡터들을 구해가지고 그것들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이제 지도 학습으로 보통 많이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이 논문에서 가져왔던 선행 연구에서는 78개의 predefined types만 학습시킨 이제 그런 타입들에 대해서만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타입들을 파악하고 유니온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이 정의하고 있는 챌린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어, 이 테이블이 갖고 있는 좀 더 다양한 시멘틱을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슷하게 이 문맥적인 정보를 그 벡터에다가 컬럼 벡터에다가 삽입하자는 것이고 세 번째는 데이터 레이크의 테이블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케일하기 쉽고 메모리 핏한 해결책을 찾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목표를 갖고 이 스타일미를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 방법을 좀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일단 스타미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엔드-투-엔드 프레임워크인데 이제 데이터 레이크에서 테이블 유니온 서치를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이블을 유니온하는 작업까지 하진 않고 단순히 유니온 가능한 상위 K개의 테이블을 반환해 주는 것까지 하는 것이 스타미의 역할이고요. 구현하는 방식은 일단 기존의 학습된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버트와 같은 모델을 가져와서 이런 가중치나 뭐 아키텍처를 그대로 사용한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해서 컬럼 인코더로 만듭니다. 이때 파인 튜닝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레이크에는 이제 테이블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라벨링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그러니까 지도 학습으로는 이게 파인 튜닝이 어렵기 때문에 어, 비지도 학습으로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방법을 저자들이 좀 찾았던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컨트래스티브 러닝, 대조 학습이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조 학습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대조 학습을 통해서 파인 튜닝을 시킨 컬럼 인코더를 어쨌든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습시킨 컬럼 인코더를 이 데이터 레이크 테이블들을 다 이 인코더를 한 번씩 거쳐서 모델 인퍼런스를 통해서 이렇게 벡터로 표현하게 됩니다.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모든 테이블의 그 모든 컬럼을 하나 1대1로 대응되는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확장하고자 하는 테이블을 똑같이 인코더를 통과시킨 다음에 그 벡터를 구해서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이 임베딩 벡터들과 유사도를 계산을 함으로써 이 유니오너빌리티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가 높은 순서대로 K개의 테이블을 반환하게 되는 것이 이 스타미의 구현 어떤 좀 개괄적인 구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벡터, 그 벡터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이거 할 때, 네, 맞습니다. 여기 때, 컬럼 단위 잘라서. 네, 맞습니다. 컬럼 단위. 네. 컬럼 단위라면 이걸 뭐 합산해서 테이블별 점수가 나오는 건가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오너빌리티 스코어라는 게 컬럼 유니오너빌리티 스코어가 있고 테이블 유니오너빌리티 스코어가 있는데 컬럼 유니오너빌리티 스코어를 쫙 계산한 다음에 이 애그리게이션을 통해서 테이블 유니오너빌리티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스키마가 안 맞죠. 여러 개 테이블이 네. 스키마가 안 맞다. 결집 컬럼이 있고 막 이런다. 그럼 계속 안 맞고. 분명히 얘는 뭔가 특정한 걸 레프레젠트하고 있는 건 맞는데 컬럼이 애플리카 5개로 지정돼 있고 눈이 8개로 지정돼 있고 근데 그게 다 레프레젠트하고자 하는 대상은 같아. 그럼 이게 유니온업을 하잖아요.
네, 대수가 안 맞으면. 네. 그럼 유니온하고 어떻게 해요? 로또 아, 조인처럼 널값을 채우나? 나머지를? 그게 이 논문에서 거기까지 안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유니온 가능한지 여부까지만 파악을 하고 실제로 어떻게 합치는지는 따로 정해야 됐어요. 그게 나오면 바로 그 궁금한 부분인데 그게 네, 유니온 가는 게 그럼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안 맞잖아 컬럼 네, 계수가 위치도 안 맞고.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스타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버트와 같은 LM을 파인 튜닝을 시키고 그다음에 멀티 컬럼 인코더라고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멀티 컬럼 인코더를 거친 다음에 이제 인덱싱을 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테이블과 쿼리 테이블과 유사한 테이블을 찾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인 튜닝의 경우에는 이제 어,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컨트래스티브 러닝, 대조 학습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한번 예시를 보면은 X랑 Y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열이 있다고 했을 때 이 X라는 열을 조금 변형을 가합니다. 여기서 어그멘트 한다고 하는데 이 어그멘트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특정 셀을 뺀다든지 특정 토큰을 뺀다든지 아니면 행의 순서를 바꾼다든지 이런 변형을 통해서 어그멘티드 X라는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형태만 좀 다른 새로운 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게 오리지널 X랑 어그멘티드 X 두 개가 나타나는데 얘네 두 개는 형태만 다르지 의미는 같기 때문에 서로 동일한 것으로 취급을 하게 되고요. 그 대신에 이제 애초에 달랐던 이 Y라는 열의 경우에는 이 어그멘티드 X나 오리지널 X 둘 다와 이제 서로 다른 것으로 취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던 오리지널 X랑 어그멘티드 X는 그 이제 벡터 스페이스에서 더 가깝게 위치하도록 파인 튜닝이 되고 그리고 Y 같은 경우에는 X랑 애초에 다른 컬럼이었기 때문에 더 멀리 위치하도록 파인 튜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 이 대조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수식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냥 이제 넘어가고 네.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멀티 컬럼 인코더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컬럼 하나하나를 비교하게 되면은 비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테이블에서 똑같이 어떤 연도라는 컬럼이 있다고 해도 이게 뭐 어떤 연도인지는 테이블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연도를 나타내는 건지 알기 위해서는 그 컬럼 하나만 인코더에 넣는 게 아니라 테이블 전체를 인코더에 넣어서 그 문맥을 반영한 벡터를 추출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멀티컬럼 인코더를 이제 스타미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콘텍스추얼라이즈드 컬럼 레프레젠테이션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음, 이 컬럼이 어떤 정황에서 사용되는지를 보고 좀 더 정확하게 어텐션. 네. 그래서 똑같은 연도여도 이게 뭐 어떤 뭐 스포츠 경기가 이루어진 연도인지 아니면 뭐가 어떤 게 발견된 연도인지 이런 문맥을 담은 벡터로 표현하자는 것이 목표이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열 단위로 시리얼라이즈해서 인풋을 넣는데 그 열마다 맨 앞에 S라는 토큰을 하나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라는 토큰이 이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나온 그 임베딩을 이 해당 열의 벡터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S라는 토큰은 애초에 버트 그 프리트레인드 LM에서 그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의 의미를 담도록 사전 학습된 토큰이어서 이게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아니고 그냥 내가 뭐 시, 이런 거를 바꿔서 하면
안 될까요? 약간 뭐 명칭을 다시 정의하면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네네네. 원래 이 프리트렌드 그 버트 모델에서 S를 그 언제 썼다고 문장 끝날 그 때 뒤에 썼어요. 나오는 문장에 의미를 담도록 그 트레이닝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도 그거를 이제 열로 치환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S라는 각각의 열에 대응되는 토큰들이 담고 있는 이 임베딩을 저장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대조 학습의 방식을 좀 설명해 둔 건데 그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테이블을 보시면은 뭐 알바니, 세크리멘토 뭐 이런 다양한 수도들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열도 똑같은 테이블이지만 이 행의 순서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의 순서만 바뀐 경우에는 사실상 의미는 똑같기 때문에 이제 같은 열로 취급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초록색처럼 매치이고 근데 이제 다른 열이나 아니면 애초에 다른 테이블에서 온 열의 경우에는 이제 서로 다른 것으로 취급을 해서 점점 더 그 벡터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도록 파인 튜닝이 되게 됩니다. 저부스 펑션 소문자 L 함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소문자 L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이게 I라는 열과 J라는 열이 있을 때 그 시밀러리티를 뭐 코사인 유사도로 여기선 코사인 유사도로 계산을 하는데 계산을 해서 구하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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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열들과의 그 코사인 유사도 분의 I와 J 열 간의 유사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면 이제 서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열은 더 가깝게 그리고 다른 테이블이나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열은 더 멀게 위치하도록 조정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 LM에다가 이 큰 사이즈의 테이블을 다 넣기에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길이를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그 특정 열에서 중요한 셀 몇 개만 뽑아서 인풋으로 넣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S 토큰들의 임베딩을 다 구하면은 사실 이제 데이터 레이크에서 구하는 거는 다 끝난 거고 이제 이 논문에서 온라인 과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쿼리 테이블을 넣어서 유사한 테이블을 찾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는 필터 앤 베리피케이션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필터라는 거는 이게 데이터 레이크에서 모든 열에 대해서 다 스코어를 계산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그러니까 인덱스를 통해서 필터링을 한 다음에 좀 중요하다고 뽑아진 열들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수치를 계산하겠다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필터의 경우에는 인덱싱이랑 프루닝을 거치게 되는데 이제 인덱싱의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방식을 논문에서 적용을 했는데요. 아무튼 네, 인덱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루닝의 경우에는 이제 인덱싱을 거쳐서 좀 유사하다고 뽑힌 컬럼들에 대해서 어퍼 바운드와 로어 바운드를 계산해서 어, 좀 더 그 범위를 좁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열들에 대해서만 실제로 그 유니오너빌리티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인덱싱 방법으로는 이제 논문에서 두 개를 활용을 했는데 LSH랑 HNSW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하고 있고 HNSW가 좀 더 성능이 좋고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속도가 훨씬 개선이 되어서 이거를 이제 가장 적합한 인덱싱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순간 코딩 벡터를 다루기에 넣어서
칼럼 인베딩을 벡터 DB에 넣어서 찾는 건가요? 맞습니다. 스파이스 같은 벡터 DB가 애초에 HNSW로 그럼 내가 구현을 한 만약에 거죠. 칼럼 5개짜리 테이블이 있으면 쿼리를 5번 하는 식인가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할지가 잘 안 떠오르는데. 아, 쿼리 테이블이 열이 5개가 있으면, 벡터 DB를 5번 찢어서 뭐 하는 건가?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데 이게 모든 컬럼 내부에 있는 값에 대해서 다 지금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당 애트리뷰트 하나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설명들은 다 컬럼 값들에 대해서 다 지금 컬럼 값들을 전부 다 쭉 모으고 S 스페셜 토큰 그다음 넥스트 컬럼 쭉 그 밸류 다 모아서 또 하고 컬럼너로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다 들여다보는 이유가 뭐냐? 그, 사실상 네, 테이블의 스키마가 충분히 어너테이션이 잘 돼 있다면 테이블 스키마에 대한 정보만 딱 파악해도 네. 이 테이블 터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알 수 있는데 아, 그렇잖아요. 그냥 내추럴하게 맞습니다. 생각하면 네. 그래서 음. 여기서도 이제 평가할 때 베이스라인으로 잡고 있는 게 그 스키마만 이용해서 아, 그렇게 유사도를 계산한 연구들도 있었는데, 음, 이 논문의 가정은 그 데이터 레이크이기 때문에 스키마가 좀 부실하게 정의되어 있다. 스키마 정보가 네네네. 그렇게 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키마 정보가 부실한 경우에 이 그 실제 컬럼의 밸류들을 보고 네, 해당 애트리뷰트가 어떤 컨텍스트를 가지고서 이게 정의된 것인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걸 이 테이블이 내가 원하는 합칠 수 있는 테이블인지 보겠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LLM이 타겟할 수 없는 숫자의 나열로 되어 있다면 네. 이 방법은 무용지물인 건가?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걸로 여기서 평가를 했는데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다른 베이스라인보다는 덜 떨어지는, 네, 베이스라인보다는 네. 그러니까 누메리컬 밸류로 되어 있는 컬럼들에 대해서도 그렇죠. 꽤 잘 추론을 한다고 평가를 하고 꽤잘 있습니다. 추론을 한 benchmark를 썼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만약에 컬럼을 레프레젠트 하는데 레이크라 했기 때문에 레이크는 진짜 이제 완전 잘 그어뒀거든. 내가 레이크에 집어넣는데 뭐 컨텍스트 상으로는 레이크 상에 집어넣을 때 데이터 공간을 아끼기 위해 리퍼런스로 만약에 뭔가를 집어넣었어. 노멀라이즈 시켜서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키가 160이라는 네. 그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쭉 나열해놨어. 네. 그거하고 내가 킨지 아니면 어떻게 알아? 모를 것 같습니다. 그치? 네. 레이크에 저장했던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어. 네.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문제거든. 네. 그게 원래 오전 DB에서도 스키마 인테그레이션에서 누구는 네임을 적으라는데 그냥 last name 빼고 다 전부 다 점, last name 점 이렇게 적어도 되고 어느 주에서는 풀 네임을 다 적게 돼 있고 미들 뭐 다. 네. 그것만 점점 적힌 걸 보고 내가 이게 실제 그 사람의 사람을 나타내는 풀 네임인지는 모를 거 아니야. 이거는 되게 쉽지. 그 텍스트니까 숫자로 들어가면 확실히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논문이 네. 논문이 기가 막히게 지어놨더라고. 딱 보면은 꼭 뭐 하는지 알겠다 해놨어요. 그리고 내용에도 분명히 이제 스코프를 달아놨었죠. 이거는 LLM으로 그 컨텍스추얼 인베딩을 할 수 있는 대상의 데이터를 주로 거기에 뭐 효과가 있다 뭐 뭔가를 적어놨을 것 같거든. 네. 아, 근데 숫자로 들어가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괜찮아요. 뭐 성능이 잘 나와요라는 주장을 펼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반박이 너무 많이 돼요. 저도 숫자에 대해서는 잘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논문에서는 어쨌든 평가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누메리컬 밸류를 포함한 컬럼의 비율이 높아져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계산을 해둔 게 있어서 아마 누메리컬 밸류로만 되어 있는 테이블이면 좀 성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아마 주변의 다른
이미 답변을 다 했어. 네. 답변 안에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썼다면은 네. 잘하지 못한다. 아, 남보다 못하지 않아 이 얘기는 네.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아 이 뜻이야. 음, 내가 잘한다면 우리는 이런 뉴메리컬 밸류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컨텍스트 리트리버를 아주 정확하게 한다라고 썼을 거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되게 방어적인 표현이거든. 네. 근데 논문 쓸 때 만약에 좀 약하면 그렇게 쓰잖아. 뭐 기존 거보다 나쁘진 않아 이렇게 쓰잖아. 저는 별로 내성 말한 건 아닌데 나쁘진 않아 이 뜻이거든. 오케이? 이제 감이 완전히 왔어요. 이제 그럼 스키마가 없다는 가정하에 지금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파악을 네. 하겠다 이거만 컨텍스트만 네, 보면 되나?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유니오너빌리티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되고, 스코어 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맥시멈 바이퍼타입 그래프 매칭 프로블럼으로 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쿼리 테이블이 S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테이블 중에 하나가 뭐 T라고 했을 때, 그 각각 컬럼들이 S1, S2, 뭐 T1, T2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S1과 T1 간에 컬럼 유니오너빌리티 스코어가 있을 거고 뭐 S1, T2 이렇게 다 있을 텐데 그것들을 계산을 한 다음에 최대가 되는 최대가 되도록 이렇게 1대1로 매칭하는 경우를 찾아서 그걸 이제 유니오너빌리티 스코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테크닉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알파사이트들 중심에 딱 저기다 썼다면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덱싱이나 프루닝이 필요한 이유가 이 맥시멈 바이퍼 타입 그래프 매칭을 푸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후보 테이블 수를 줄이고 그리고 이제 뭐 어퍼 바운드나 로어 바운드를 활용해서 더 줄여서 딱 필요한 것만 이걸 계산하겠다라고 구현을 해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한번 보면은 네, 일단 조건은 이렇게 세팅을 해서 진행을 했고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펙티브니스랑 이제 효율성, 속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펙티브니스는 이렇게 총 5개 베이스라인이랑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랑 4번은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문맥을 반영하지 못한 그러니까 싱글 컬럼 간의 어떤 관계만 파악할 수 있는 베이스라인들 위주이고 이 5번째 싱글 컬은 스타미인데 스타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테이블 전체가 아니라 컬럼 하나하나만 개별적으로 인코딩한 것을 또 베이스라인으로 잡아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시전이랑 리컬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했는데 거의 만점에 가까운 스코어를 뽑아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시즌 리콜이 7. 이게 워낙 많네요. 리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험할 때 K는 10, 그러니까 총 10개 테이블을 찾도록 구현을 했는데 실제로 정답인 유니온 가능한 테이블이 10개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거잖아요. 이걸 잘했다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걸. 우리는 굉장히 뭐 잘한다고 했을 걸. 네. 스토리 음악도 아니고. 네, 애초에 저 아이디어란 게 저밖에 안 되니까 뭐 거의 다 어려워졌지. 근데 현장에서는 선정전자 사람들도 그렇고 실제로 직접 어떻게 좀 해결해달라는 게 문제야 지금. 아, 음, 이거 어떻게 좀 이거 누가 회사라도 차리라고 할 정도. 음, 숫자하고 자연어하고 둘 다 잘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새 저희가 그때 봤던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거의 누메리컬 베이스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걔는 그 타겟이 그런 거고 이런 거 진짜 어떻게 보면 더 이게 대표라는 것이 타겟인 거고 동시에 둘 다 잘하는 게 더 어려운 거. 음, 그 텍스트 잘하는 거는 사람들이 웬만큼 엔지니어 회사에서도 엔지니어 시키면은 잘한대. 음, 숫자만 나오면 요새 절대 그거라면
회사에 가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야. 저거요. 이걸요? 요새 그렇게 얘기하면 해고 일순위 됐잖아. 그렇게 되는 거지. 그때 왜 아주 골치 아프다 그러더라고. 숫자가 다 그냥 숫자를 나타내면 다 비슷하게 나오니까 이게 무슨 의미지? 라는 걸 그렇지. 확실히 숫자의 문맥 파악하기가 훨씬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걸 해서 구글 쓰잖아? 네. 그러면 뭐 이 랭크 공식으로 이럴 거야. 그럴 것 같습니다. 어. 삼성전자 사장님이 이렇게 막 얼굴에다가 우리 문제 이런 거 있으니까 풀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라는 곳이 자기네들 지금 못하는 약점이 있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그 아주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외부에서 미국에서 영입했는데도 안 풀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지. 네. 그런 거예요. 되게 본질적으로. 네. 어,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찾는 테이블의 개수를 늘리면 프리시전은 좀 떨어지고 리컬은 올라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스타미가 가장 이제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 이렇게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인덱스 애널리시스라고 해서 그 테이블의 형태가 뭐 행의 개수나 열의 개수 같은 것들이 변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다 스타미는 그러니까 다른 모델들은 성능이 좀 떨어지는 데 비해서 스타미는 성능을 꽤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기 그 소파에 나온 셜록? 네, 셜록 제가 좀 유명한 것 같은데 셜록을 여기저기서 지금 요새 보고 있네. 맞습니다. 그 저번에 발표했던 논문 그 TURL 저자가 썼던 셜록을 난 다른 논문에서도 지금 보고 있거든. 아, 네, 저 셜록을 갖다가 막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셜록은 지금 여기 노란색?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퍼센테이지 오브 누메리컬럼의 비율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만색 제가 올라갑니다. 이상한데. 관,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관이 이상한데. 로우가 좀 많아지니까 쟤는 또 불리하고 네, 카디널티가 많을수록 셜록은 뭐 중요한 쪽에 모르고 컬럼이 많을수록 쟤는 또 유리하고 네. 근데 저도 왜 이렇게 역전되는지 이유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뭐, 난 자체가 별로 안 많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저 들쭉날쭉하는 경우는 뭔가 특정한 상황에 굉장히 옵티마이즈 해놓은 경우가 그렇게 그럴 거 나오거든. 얘는 확실히 전체 컨텍스트를 뽑으려고 하는 상황 기법이니까 네, 이건 딱 보기에도 이 논문 뒤에 후속이 막 사이테이션이 막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이 어떤 논문 뒤에 네. 후속 다른 아, 논문들이 이 논문을 네. 맞습니다. 최근 논문 그냥 저거 그냥 보면은 막 덤벼들어서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분석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게 대조학습 자체가 서로 다른 열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거다라고 정의를 하고 학습을 시킨 건데 사실은 이제 같은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여서 이 가정을 하고 학습을 시켜도 되는 건지 확인하는 벤치마킹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서로 다른 열이 겹칠 확률은 줄어들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열의 개수가 정확히는 이제 그 그러니까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열의 개수가 클래스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 프리시전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근데 그 클래스가 두 개인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 의미가 다른 열이 두 종류밖에 없는 경우에도 정확도가 뭐 0.89 정도로 괜찮았다. 그래서 이렇게 그 대조학습할 때 서로 다른 열은 애초에 다른 거다라고 가정을 해도 괜찮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도 검증을 했는데, 효율성은 이제 그냥 리니어하게 다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랑, 프루닝만 사용한 방식이랑, 그다음에 인덱싱으로 LSH, 그다음에 HNSW 이렇게 네 가지로 비교를 했고, 어, 이제 프리시전은 거의 0.05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쿼리 타임은 4초로 굉장히 많이 줄였다. 그래서 HNSW가 가장 이 데이터 레이크에서 데이터셋을 찾을 때는 가장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의 크기가 커질 때도 이 HNSW를 활용을 하면은 쿼리 속도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는 것까지 검증을 해놨습니다. 예, 뭐 인덱싱은 뭐 뭘 사용해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이 논문에서 주요하게 기여한 바는 아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메모리도 네, 크게 잡아먹지 않는다 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케이스 스터디 두 개를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회귀 태스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레이크에서 레이팅이라고 하는 평점이라는 열을 포함한 테이블 25개를 찾아서 나머지 열, 그러니까 레이팅이 아닌 열들을 통해서 몇 점의 레이팅을 가질지 추측하는 회귀하는 태스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때 스타미를 어떻게 썼냐면 이제 스타미를 통해서 데이터 레이크에서 관련된 테이블 중에서 가장 좋은 거 하나를 찾아서 레프트 조인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피처를 추가로 활용을 해서 리그레션을 했다는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MSE가 그 웨이팅을 분석하는 거를 뭘로 하는 거지? 웨이팅? 약간 점수 예측 같은 데 쓰이는 것 같습니다. 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음, 뭐 만족도 점수나 시험 점수 이런 거를 약간 기존 피처들로 잘 회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학생 데이터는 전혀 안 맞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습니다. 학생의 학점, 그건 이제 학점 레이팅 프리디션이 불가능하잖아. 네, 저 레이팅이 맞으려면 뭔가 컨텍스추얼 인베딩에 relevance 있는 네, 컬럼의 경우에만 맞을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예를 이런 거죠. 뭐 서울대 학생 성적 한양대 쪽 경우 찾아가지고 약간씩 뭐가 다르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리버시 모델을 한 데이터를 증명하는 법을 쓰는 거죠. 이것만 봐가지고 알 수 있는. 이걸 아니, 렐러번스가? 다른 것도 있잖아요. 뭐 왜냐면 나이 뭐과 학년 뭐 이런 거 쓰고 이제 기준 뭐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수정하는 거죠. 그건 좀 저기 관련성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콜라보레이트 사용기에서 하는 영화 평점 이런 거 하는 거. 영어 평점, 그러니까 주관적인 요소가, 그러니까 평점에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평가 요소가 해당하는 로의 컬럼에 들어가 있는 경우 내가 프로젝션이 가능할 것 같거든. IMDb가 영화 평론 그거도 하지. 거기에 평 적어놓은 거 보면은 막 그걸 보면 아 이렇게 대충 적혀 있으면은 평점이 7점에 수렴하는구나. 근데 점수가 없어. 딱 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아 거의 7점에 비슷하겠네라는 거 하는 거. 그거 있잖아. 너 저기 호텔도 호텔 디스크립션을 보고 이게 몇 점짜리겠구나라고 하려면은 그거는 기존에 있는 호텔 디스크립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점수를 하는 게 될 수 있지 말이.
근데 저게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레이팅이 나오길래 레이팅이 연관이 없으면 레이팅이 맞나? 저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관련 높은 플랜들을 가지고 이상한 탭을 뽑아야 되는 거죠. 관련 예를 들면 뭐 제가 음. 웨이팅을 써보고 학생이랑 호텔을 만약에 안 되겠죠. 근데 그럼 실패고 그러면 또 망하는 거 그냥 운 좋게 이제 또 관련된 테이블을 뽑아야 되는 거. 근데 여기는 지금 레이팅을 예측한다는 거지? 네, 맞습니다. 네. 예측은 다른 영역이라서 지금. 아니 예측을 하는데 데이터 드리븐이기 때문에 모델은 중요하지 않고 좋은 데이터를 안 찾아줄 수 있냐 이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점프해 주면 망한 거고 잘 주면 이제 어쨌든 잘 맞출 거란 말이에요. 네. 사실 이 논문에서는 되게 간단한 예시인데, 이게, 네. 그, 그러니까, 쿼리 테이블이 이제 보시면 이제 미국의 정치인에 대한 정보를 담은 테이블인데, 이제 본인들이 스타미를 통해서 유사도가 가장 높은 테이블을 찾았을 때, 이렇게 실제로 정치인과 관련 어떤 수입이나, 그런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담은 테이블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도 레이팅 칼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쿼리 테이블에 레이팅이 있어서, 근데 유니온 이거는 유니온은 아닙니다. 뭐 활용 가능하다.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로 진행한 거여서. 근데 어쨌든 네임이 예를 들면 매칭돼 이거는 오히려 조이너블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네네, 조인업을 아, 추가적인 피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조이너블로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멀티 컬럼 인코더의 활용 가능성을 좀 케이스 스터디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유니온 서치랑은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난 레이팅을 예측하는 줄 알았어. 아, 저 유니온인 줄 알았어요. 유니온. 아, 어쨌든 제대로 쓰면 이제 잘 표현할 수 있겠죠. 더 좋은 테이블 있으면. 네. 이미 있으니까. 음, 그리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컬럼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그룹핑하는 태스크를 진행을 했을 때도 그, 네, 퓨리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는 로직 의도가 딱 저런 거 잘하게 만드는 거거든. 시멘티컬리 저기 딱 적어놨잖아. coherent and semantically meaningful cluster.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아까 플럼 그 프리 프로세싱에서 사이즈가 몇으로 맞추나요? 그 박테리아 넣기 위해서 큰, 완전 편집해요. 큰 사이즈로 계산을 하는데 정확한 값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냐면 그러면 팔럼을 그냥 냅다 갖다가 네. 꽂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로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냥 잘라서 넣는 거예요? 앞부분만? 그 열에서 중요도 순서로 좀 뽑습니다. 셀을. 행이 한 200개가 있을 때 그중에서 그 가장 중요한 셀만 한 10개, 20개를 뽑아서 한 로짜리 그 팔럼이 오면 어떻게 하는? 그거는 중요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제 공부받는데. 중요도 랜덤하게 뽑습니다라고 하면 어때서 오케이. 네. 샘플링 합니다. 랜덤 샘플링 합니다. 라고 하면. 중요도 크라이테리아가 뭐냐. 여기서는 TF-IDF로 스테파이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리는 뭔가 이게 중요해지. 이거는 사실상 오프라인에 미리 상당한 그 수집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정보가 있으면은 최대한 잘 활용해서 이런 게 들어가면 더 좋아진다. 그런 느낌. 이것도 퀄리 타임이 아니라 미리 해놓는 거죠? 네, 이것도 마다 플러스 게임. 이게 네네. 있는 거죠. 이미 약간 일종의 간이 어떤 간 레프레젠테이션이 있는 이런 숄튼드 뭐 버전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좀 맞습니다.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하고 다음번